강의 주제 4에서 12강은 주로 이제 발생 형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동물도 발생 과정을 거치지만 식물도 발생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발생 형질도 식물의 개통을 우리가 논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형질이다. 그래서 먼저 수수루 발생 과정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암수루 발생 과정, 그리고 배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용어들은 조금 이따 이제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앤서색을 보면은, 그러니까 수술을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약하고, 그 다음에 화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말로는 꽃밥하고 꽃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꽃실은 우리가 이제 뭐냐면 생식과는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꽃밥을 위주로 보는데, 이 꽃밥은 주로 두 개의 테카를 갖는 꽃밥하고, 여기 B번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테카만 갖는 경우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바이테칼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비교적 정상 타입이에요. 가장 흔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꽃밥을 하나를 뜯어가지고 자세히 보면은 두 개의 큰 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개의 실을 우리가 잘라가지고 보면은 뭐냐면 이 네 개의 포자낭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포자낭. 네 개의 소포자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터질 때는 나중에 이제 두 개의 포자낭들끼리 뭐랄까 하나의 강소를 형성해 가지고 두 개의 같이 터집니다. 그래서 두 개 같이 이렇게 터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꽃가루가 방출이 됩니다. 그런데 무궁화라든지 일부 이제 식물들은 결과적으로는 이 테카가, 그러니까 약격이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소포자낭이 두 개가 있고 소포자낭 두 개가 융합해서 하나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이제 모노테칼 타입하고 바이테칼 타입 두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꽃가루 이 약들은 대부분 바이테칼 타입이고, 여기 표시하는 칸나라든지, 여러분들 칸나는 어떤 식물이냐면은 조금 바나나와 유사한 식물이에요. 근데 과는 다릅니다. 칸네이세이 칸나. 우리 남쪽에 가면은 칸나라는 식물을 많이 재배를 해요. 빨간 것도 있고 뭐 노란 것도 있고. 근데 잎을 보면은 조금 바나나 이파리 같이 생겼죠. 과는 바나나하고는 다른데 근형과입니다. 칸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여기 지구과학관 바로 앞에도 누가 칸나를 심어놨던데, 모르겠어. 올해는 나올지 어쩔지. 작년에 심어놓은 게 보이던데. 그리고 이제 무궁화 종류들은 이 다 모노테칼 타입이에요. 모노테칼 타입. 그래서 여기 하나의 슬릿으로 이렇게 꽃가루가 터집니다. 이렇게 하나의 슬릿으로 꽃가루가 터진다. 대부분은 바이테칼 타입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약이 발달할 때 이제 약 벽이 있는데, 그 벽세포가 어떻게 발달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크게 이제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의 세포층이 맨 바깥쪽은 표피층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쪽에는 이제 측세포층인데, 이 측세포층이 이제 계속 분열을 합니다. 표피세포층은 그대로 있고요. 분열을 해서 두 개의 층이 되고, 또 이 두 개의 층들이 다시 두 번째 분열을 하게 되면은 네 개의 세포층이 이제 되게 되겠죠. 그런데 네 개의 세포층이 이제 세포가 분화를 해서 표피세포층 바로 안쪽에는 내피층이 형성이 되고, 엔도테큐움이라고 그래서 내피층이 형성이 되고, 그 안쪽으로는 이제 중층이 형성이 됩니다. 미들레이어. 그리고 이제 아래쪽 세포에서 분열한 것도 하나는 중층으로 분화를 하고, 맨 아래쪽 세포가
융단 조직 탭텀층으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탭텀층이에요. 왜냐하면 이 탭텀층이 융단 조직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꽃가루가 감수 분열을 해서 만들어지면은 자라나는 꽃가루들한테 영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영양분을 제공하는 역할. 그래서 이제 영양분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에요. 그 다음 이제 외떡잎 식물에서 주로 보는 타입은 뭐냐면은 제2분열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1분열에서 두 개의 세포층 중에 위쪽 세포는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고 아래쪽 세포만 분열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엔도테큐움층이 한 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층이 한 층만 형성이 되고 탭텀층이 발달하는 이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미들 레이어가 한 층만 존재하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들 레이어가 한 층만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게 중간 세포층이 분열을 해서 이 미들 레이어를 만들고 탭텀층은 세컨 분열을 하지 않고 곧바로 탭텀층으로 발달하는 경우, 이게 이제 진정 쌍떡잎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진정 쌍떡잎 식물에서 주로 보는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이게 더 태화돼 가지고 세 개의 세포층만 중층이 없고 이 표피층하고 내피층 그 다음에 탭텀층만 발달하는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 타입은 주로 베이살 엔지오스पर्멈 기저속시 식물에서 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 모노콥, 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애떡잎 식물, 요거는 이제 진정 쌍떡잎 식물에서 주로 보는 타입들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태화된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내가 얘기할 때 융단 조직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융단 조직이 이 꽃가루가 1분열, 2분열을 거쳐 가지고 4개의 딸 세포가 이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꽃가루는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제 꽃가루 벽에 강화 물질을 스포로폴리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꽃가루 구조를 이 앞전 시간에 배웠는데, 그런 이제 꽃가루 완전히 성숙하게 자라는데 영양분을 공급하는 조직이 가장 그 뭐냐면 앤서 월에서 가장 안쪽 층인 이 융단 조직이에요. 그래서 융단 조직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메커니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분비형이에요. 분비형이라는 건 뭐냐면 영양물질을 세포에서 꽃가루에 분비를 시켜가지고 꽃가루가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앤서 색을 잘라 보면은 이 탭텀층이 그대로 남아 있고 안에 이제 자라는 꽃가루들이 여기 지금 이제 겉에 스포로폴렌닌과 같은 이런 이제 영양 물질을 파란색으로 이게 염색을 해 놓았는데 이제 공급을 받고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분비형. 그런가 하면은 이제 아메바형이 있는데, 아메바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탭텀층 자체가 뭐냐면 올챙이가, 여러분들이 이제 올챙이 자랄 때 보면은 올챙이가 처음에 꼬리가 길죠. 그리고 이제 다리가 나오면서 점점 개구리로 발달을 해가면은 올챙이 꼬리가 점점 짧아지죠.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꼬리를 분해시켜 가지고 영양 물질을 재흡수해서 개구리가 자라는데 재활용하죠. 그렇죠? 꼬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그러니까 분해해 가지고 그 영양 물질을 이동시켜서 다른 조직이 자라는데 활용한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이제 아메바 타입은 뭐냐면은 탭텀층이 디스인테그레이션이 되면서 그 탭텀층에 있던 영양 물질들을 뭐냐면 꽃가루가 흡수하면서 꽃가루가 성장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 경우 아메바 타입의 경우에는 이 탭텀층이 성숙한 앤서색에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유형을 우리는 아메바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분비형과 아메바형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내피층이 또 이제 2차 비후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맨 바깥층에 EP라고 써진 거는 표피층이고, 그 안쪽에 이제 EN이라고 써진 게 엔도테큐움 내피층인데, 내피층이 저기 세포벽이 굉장히 두껍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강화되는 경우에 그 안쪽에 이제 탭턴층이 있고 그 안쪽에 지금 이제 소포자들이 발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엔도테큐움 타입도 일반 세포와 같은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이 세컨더리 thickning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소포자가 만들어질 때 하분모 세포가 두 번 감수분열을 제1분열과 2분열을 하게 되면은 4개의 딸 세포 꽃가루가 만들어지는데, 그 분열 과정에 제1분열 이후에 세포막이 형성되고 또 제2분열 이후에 세포벽이 형성이 돼서 결과적으로 단계적으로 세포벽이 형성되는 석세시브 타입하고, 그 다음에 세포벽이 1분열에서는 형성이 되지 않고 세포판이 한꺼번에 나중에 형성이 되면서 4개의 딸 세포가 발달하는 동시형,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기 4개가 다 관찰되는 이런 경우는 세포벽이 없는 경우, 이게 이제 동시형이고, 그 다음에 2개의 세포가 여기 세포벽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거는 뭐냐면은 석세시브 타입이다, 단계적으로 세포벽이 만들어지는 그런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얘기를 했는데, 꽃가루가 엔서색에서 떨어져 나올 때 꽃가루가 2핵성으로 떨어지느냐 3핵성으로 떨어지느냐. 그래서 이 생식세포 제너러티브 셀이 튜브셀은 항상 더 이상 분열을 안 하니까 놔두고, 생식세포가 한 번 더 분열을 해서 2개의 스펌셀을 만드느냐 안 하느냐, 이 이제 떨어지는 단계에서, 그래서 2핵성 꽃가루, 3핵성 꽃가루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이제 꽃가루 발생 단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설명할 부분은 배주, 미씨, 우리말로는 미씨라고 그러죠. 이제 암컷의 알세포가 어떻게 발달하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용어들도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포자낭, 이제 대포자는, 그러니까 알세포는 대포자낭 안에서 발달을 하죠. 그런데 이 대포자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제 구성되는가, 그 발달 단계를 보면은 대포자 모세포, 그러니까 남모세포죠.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남모세포가 이연의 핵상인데 메가스포로사이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제 정모세포는 마이크로스포로사이테, 그러니까 이제 식물에서는 꽃가루 모세포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이제 남모세포 또는 이제 알을 만드는 이제 모세포입니다. EN의 핵상이고, 그게 이제 그 바깥쪽에 보면은 이제 측막셀이라고 해서 파리에탈 셀이 하나가 있고, 이게 이제 점점 분열을 해서 발달을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배주가 되는 거죠. 오뷸, 그러니까 미씨로 발달을 하는데, 이 미씨가 발달했을 때 보면 이제 주피층이 2층이 있고, 여기 지금 이제 외주피층과 내주피층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무슨 층이 있느냐면은 뉴셀레이트 층이라고 그래서 주심세포층이 있어요. 근데 이 주심세포층이 단일 세포층으로 구성된 거하고 2층 이상의 세포로 구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심세포층이 여러 세포층으로 구성되는 경우를 우리는 클라시 뉴셀레이트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비후화된 주심세포층이에요. 크라시라는 뜻은 여러분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CAM 플랜트 패스웨이, 그러니까 크라술라시안 애시드 메타볼리즘 이거 얘기를 했고, 크라술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크라술라가 뭐냐면은 돌나물과 식물이다. 돌나물, 다육식물이다. 예, 그래서 다육형의 주심세포층을 갖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테뉴 뉴셀레이트 타입은, 테뉴이라는 거는 방막이라는 뜻이에요. 방막 주심세포층, 한 층으로만 구성된 세포층을 갖는 경우 이 두 가지 타입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발달 단계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파리에탈 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발달되는 데는 주로 이제 대부분의 엔지오스펌은 크라시뉴셀레이트 타입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나중에 진화한 꽃피는 식물, 특히 이제 군이라든지 일부 이런 이제 군들에서는 이 테뉴 뉴셀레이트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시 뉴셀레이트 타입이 점점 퇴화되어서 테뉴 뉴셀레이트 타입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퇴화되는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이 파리에탈 셀이 관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파리에탈 셀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 이제 메가스포로사이트 셀만 있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다른 타입을 유도하게 된다. 그래서 시원세포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주심세포층이 비후층이냐 또는 방막층이냐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배낭모세포, 배낭세포, 그러니까 메가스포로사이트가 이제 점점점 분열을 해가지고 8개의 핵을 만들죠. 그래서 그 분열 과정을 보면은 지금 이제 첫 번째 분열 과정인데,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교과서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요즘 교과서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교과서는 분명히 있을 거고, 전부 이 모노스포릭 에인유셀레이트 타입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는 폴리고놈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디풀과 식물에서 맨 처음 밝혀졌기 때문에 폴리고놈 타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꽃피는 식물의 약 한 70에서 75% 정도가 이 폴리고놈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주로 배웁니다. 그런데 그래서 꽃피는 식물은 배낭세포가 8개의 핵으로 구성됐다고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식물이 한 30%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 식물들은 타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가지 타입이 지금까지 알려진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제1타입, 폴리고놈 타입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배낭모, 그러니까 남모세포가 이제 R세포가 감수 분열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제1분열, 2분열을 거치면서 3개의 극핵세포하고 하나의 R세포만 살아남죠. 그래서 극핵세포는 퇴화되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세포만 R세포로 발전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모노스포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포자만 발달을 해요. 하나의 포자만. 그러면 3개의 포자는 결과적으로 극핵으로 퇴화돼. 그래서 하나만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체세포 분열을, 이 과정을 우리가 메가스포로제네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대포자 형성 과정. 대포자가 이렇게 해서 하나만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세포가 메가가메토제네시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배우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형성되느냐, 아까 이제 3개 극핵세포는 퇴화되고 3번 분열을 해서 8개의 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둘 되고 둘이 4개 되고 4개가 8개 되는 거죠. 그죠? 3번의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N우핵상의 세포 8개를 만들고 그 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만 R세포로 발달하고 2개는 조세포, 그 다음에 극핵세포 2개, 그 다음에 반족세포 3개, 이렇게 해서 8개 핵상의 배낭을 형성하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꽃피는 식물의 약 한 70%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복 수정을 해가지고 2N짜리 엠브리오하고 그 다음에 3N짜리 엔도스펌을 만든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타입들은 거기에 대한 이제 변형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조금 더 변형 중에 어느 것들이 있는가?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가장 기본 유형이 마디풀과에서 맨 처음 밝혀졌기 때문에 마디풀 속에서 이걸 우리는 폴리고놈 타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용어상으로 보면 모노스포릭 에인 뉴클레이트 8개의 핵상으로 구성되는 배낭을 형성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저기 지금 오에노세라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오에노세라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달맞이꽃이 있어요. 달맞이꽃, 바늘꽃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이런 거라든지 또는 세 번째 바이스포릭 타입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세포가 제1분열을 감수분열에서 제1분열을 한 개, 2개의 세포가 이제 살아남는데 그 중에 하나만 태화되고 2분열에서는 2개의 세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2개의 핵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의 핵에서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 제2분열 메가가메토제네시스가 형성되는 과정은 세포 분열이 3번만 있는 게 아니고 2번만 있어요. 2번 있어도 이럴 경우에는 8개의 핵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파이널 프로덕트는 아까 얘기했던 폴리고놈 타입하고 유사한데 실제로 이 알륨 타입은 그 과정을 보면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모노스포릭이 아니고 바이스포릭이고 그 다음에 에인 뉴클레이트가 만들어지는데 3번 분열을 하는 게 아니고 2번 분열만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리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먹는 부추라든지 또는 마늘이라든지 또는 양파라든지 대파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알리움 속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이제 저런 타입의 분열 과정을 거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페페로미아 타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극핵 세포가 하나도 태화하지 않고 4개의 핵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분열을 하니까 4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16개가 되고, 그래서 2번 분열만 해도 16개의 핵이 형성되는 경우에, 그래서 16개의 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이 페페로미아, 여러분들 이제 재배하는 식물 중에 파이퍼레이스라고 해서 주로 후축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페페로미아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제 원예 식물로 많이 재배하는데 이런 식물의 경우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테트라스포릭 식틴 뉴클레오 타입인데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세포 배열이 많이 이제 다른 그런 페나에아 타입이 있는데 여기 지금 식물 사진을 내가 넣어놨는데 이거는 남아공에 있는 그 독립된 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가스포로제네시스하고 메가가메토제네시스가 게이미트가 형성되는 과정들은 이제 분열 과정을 이제 관찰을 해보면은 이제 전체 과정은 아닌데 여기 지금 이제 알세포가 여기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4개의 핵이 여기는 이제 2개의 핵이고 여기 지금 이제 2분열이 일어나면서 하나, 둘, 셋, 4개가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 중에 이제 뭐랄까 가메토제네시스가 일어나면서 이거는 이제 완성된 배낭 세포인데 이 에그 에파라투스라고 해서 에그셀하고 조세포 2개가 이제 뭉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라 뉴클레아이라고 해서 극핵 세포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반족 세포 3개가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변형 중에 테트라스포릭 16 이 뉴클레이트 타입의 두루사 타입이 있는데 두루사라는 식물은 저기 꽃이나 열매를 보면은
사냥과 식물입니다. APAC에 속하는 식물이고 주로 이제 사냥과에서는 저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프리틸라리아 타입인데, 여기는 이제 페모속 또는 릴리움, 백합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패턴인데, 저거는 이제 테트라스포릭이고 에인뉴셀레이트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다핵성입니다. 다핵성. 이런 타입들도 있고, 또는 테트라스포릭 에인뉴셀레이트 타입인데 세포들이 이제 연합해 가지고 3의의 핵상으로 존재하는 타입들이 약간씩 다른데, 이제 플럼바고 플럼바기넬라 뭐 이런 플럼바겔라, 그래서 주로 이제 객길경이과에 속하는 식물들이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테트라스포릭 에인뉴셀레이트 타입은 아독사 타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야생식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아독세이시에 속하는 게 이제 바이브루눔 속이라든지 삼부쿠스 속이라든지 아독사 속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여기에 속하는 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페모 속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저기 위에 있는 페모, 아래에 있는 왕페모, 이런 거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핵들이 여러 개가 이제 뭉쳐 있어요. 단지 하나의 정상적인 거는 R세포하고 극핵세포들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진화 계열을 보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정상적인 꽃의 경우에 여기 이제 도생배주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주피층이 2층이고, 주공, 꽃가루가 들어오는 구멍이, 꽃가루 관이 들어오는 주공이 있고, 주공 쪽에 꽃가루 관이 들어오는 쪽에 가장 가까운 곳에 R세포가 있어요. 그래야 수정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R세포가 있고, 그리고 이제 2개의 뭐냐면 조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3개의 반족세포는 이 주공 쪽과 반대쪽에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2개의 폴라 뉴클레아의 극핵세포가 존재를 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2개의 핵인데 M 플러스 N이고, 여기에 이제 꽃가루에서 오는 정세포 하나하고 해서 3N짜리 엔도스펌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 N하고 그 다음에 정세포에서 온 꽃가루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N우가 결합을 해서 2N짜리 엠브리오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배와 배 유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엔티포달 셀은 뭐냐면은 하는 일은 없고, 이 조세포도 실제적으로 후손에 기여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데, 이와 같은 배낭 8개의 핵으로 구성된 이런 이제 배낭이 실제적으로 베이살 그룹에서 보게 되면은 이 ANA 클레이드에 해당되는 경우에 조금 변이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님피아에이스하고 그 다음 시잔드라 또는 오스트로베일라리스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룹에서는 4개의 핵만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냐면은 하나의 R세포하고 하나의 극핵세포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배유가 3N이 아니고 2N이 만들어지겠죠. R세포는 마찬가지로 2N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타입이 베이살 그룹에서 나타나고, 또는 이제 엠보렐라 타입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 분지된 군인데, 이 경우에는 9개의 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뭐냐면은 이 조세포가 R세포 있고 조세포가 3개입니다. 그래서 에인 뉴클레아이. 즉 뭐냐면 R세포가 한 번 더 분열을 해가지고 조세포가 3개가 만들어지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폴리고놈 타입, 가장 흔한 거는 이 4개의 세포가 한 번 더 다 분열을 하면 8개의 핵이 되니까. 그 다음 이제 페나이아 타입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게 한 번 더 분열을 돼서 16개의 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페나이아라는 식물인데, 주로 이제 남아공 케이프 프로빈스에 존재하는 식물이고, 거기에서 내가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계열로 발전했을 거다.
그다음 이제 주피층이 있는데 배주의 맨 바깥층, 그러니까 배낭을 싸고 있는 세포가 이제 주심세포가 있고, 주심세포 밖을 싸고 있는 게 주피층이에요. 그래서 이 주피층이 원래는 두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층으로. 이 엔지오스퍼무 진화를 얘기할 때 뭐냐면은 이 주피층이 어떻게 기원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층의 주피층을 갖는 거하고, 두 층 중에 발달 과정에서 두 층이 융합돼 가지고 한 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외층 또는 내층이 소실돼서 한 층으로만 발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주피층이 이주피층, 그다음에 여기는 단주피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로는 바이테그믹, 유니테그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대부분의 엔지오스펌은 이 바이테그믹 타입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늦게 진화한 에스테리디 그룹, 즉 국화군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 원 인테규멘트를 갖는 그룹들로 진화했어요. 그래서 아까 크라시 뉴셀레이트 타입을 갖는 것들은 대부분 투 인테규멘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테뉴 뉴셀레이트 타입을 가진 것들은 원 인테규멘트를 갖는 그런 타입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주피층이 결과적으로는 주공을 만드는데, 거기 끝에 이제 홈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로 이제 꽃가루 관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아까 R세포는 거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외주피와 내주피가 다 주공을 형성하는데 관여하는 경우, 이걸 우리는 MP 아이소토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엔도스토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주피만 주공 형성에 관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외주피만 주공 형성에 관여하는 경우, 또는 이제 단주피성인 경우에는 뭐 이제 그런 구별이 없겠죠. 그래서 주공의 유형도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주피층이 두 개일 경우에 이제 가장 흔한 거는 외주피와 내주피가 동시에 관여하는데, 이제 그룹에 따라서는 내주피만 또는 외주피만 주공 형성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공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기 지금 이제 콩 열매인데요. 콩 씨앗이죠. 열매가 아니고 콩 씨앗인데, 콩 씨앗에 보면 이제 배꼽이 있습니다. 콩들 이렇게 강낭콩 같은 거 좀 큰 거를 보면 뚜렷한데, 렌즈콩이라든지 이런 이제 가운데 하일럼이 뭐냐면은 배꼽이에요. 배꼽. 원래 퓨니클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씨앗으로 가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배꼽이 있고,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탯줄입니다. 그래서 탯줄이 떨어진 자리가 하일럼이 있고, 그 탯줄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쪽에 이제 두 개의 뭐랄까 이 구조가 보이는데, 그 중에 이 하나가 뭐냐면 마이크로필이에요. 뭐냐면 주공이에요. 주공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주공의 흔적은 뭐냐? 왜 그러면 배꼽하고 같이 있느냐? 같은 방향에 있느냐? 저게 이제 도생배주니까, 배주가 이렇게 90도로 이게 뒤집어 엎여 있기 때문에 이 배꼽 방향에 이 주공이 같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배주병, 이제 병하고 퓨니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뷸이 어떻게 달려 있느냐의 유형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주공이 이쪽 방향 있고, 주공 방향하고 이 배주병, 그러니까 탯줄이 붙어 있는 방향이 일자형으로 이렇게 같이 오는 배주, 이걸 우리는 도생배주라고 그래. 배주가 거꾸로 뒤집어 펴 있다, 그런 뜻이 도생배주. 그래서 이게 가장 흔한 타입이고 기본 타입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직생배주는 그럼 뭐를 얘기하느냐? 아까 이제 배주병하고 이 주공하고 방향이 일직선상의 위쪽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직생배주라고 해요. 직생배주. 그러니까 도생배주와 직생배주. 근데 직생배주가 기본 유형이 아니고 원래 도생배주가 기본 유형이에요. 그러면 그
도생배주에서 직생배주 쪽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도생배주와 직생배주 사이에 만생배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만생배주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거꾸로도 아니고 그대로 직립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중간쯤에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만생배주라고 하는데 만생배주도 결과적으로 이 베이살 바디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베이살 바디가 중간쯤 있느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진화 계열상 아까 이제 아나트로푸스냐 올소트로푸스냐 그리고 그게 이제 만생배주가 어떻게 이제 구성됐느냐에 따라서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엠피트로푸스는 뭐냐면 양생배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이제 도생배주에서 발달한 양생배주, 요거는 직생배주에서 발달한 양생배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만생배주인데 요것도 도생배주에서 발달한 양생배주, 그다음에 이제 만생배주, 그다음에 직생배주에서 발달한 만생배주. 즉 왜 그러느냐면은 이 퓨니크르 방향과 그다음에 이 주공우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정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지금까지는 배주가 이제 뭐랄까 만생배주냐 직생배주냐 그리고 도생배주냐 여기에 대한 이제 양생배주냐 이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태자를 얘기를 하는데 태자에 조금 이따 이제 태자를 조금 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 유형의 배주들이 어떻게 뭐냐면은 시방 안에 태자에 붙어 있느냐 그 방향입니다. 에피트로푸스에 그런 즉 무슨 얘기냐면 퓨니클이 더 위쪽에 있고 배가 배낭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배주가 아래쪽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퓨니클이 더 위쪽에 존재하는 경우 거꾸로 퓨니클이 아래쪽에 있고 이 배주가 위쪽에 있는 경우 또는 서로 평행으로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타입에서도 결과적으로 이 배주의 마이크로필 주공 쪽이 안쪽으로 방향하는 경우 바깥쪽으로 향하는 경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종자가 발달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종자는 이제 수정란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R세포가 수정이 됐어요. 이제 배유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럼 배가 어떻게 발달하느냐. 수정란 자이고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자이고테는 이제 분열을 하겠죠. 분열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공 쪽에 R세포가 있기 때문에 주공 쪽에서 뭐랄까 가까운 쪽 이걸 우리는 베이살셀이라고 그래요. 주공 쪽 세포를 기저세포 그다음에 터미널셀 정단세포 이제 제1분열은 이렇게 횡분열이 일어나면서 두 개의 세포가 겹쳐 있는 유형이에요. 1분열. 그다음에 이제 2분열에 이제 베이살셀은 계속해서 횡분열만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목세포가 형성되면서 그 목세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인 분열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 서스펜서 셀이 돼요. 이 서스펜서 셀이라는 건 뭐냐면 자라는 배가 배낭 안에서 그러니까 그 배주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 세포예요. 영양분을. 그러면 이제 실제로 나중에 이제 뭐냐면은 뿌리가 되고 잎이 되고 뭐 줄기가 되고 하는 세포들은 이 엠브리오 세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엠브리오 세포는 아까 이제 두 개의 세포로 이제 횡분열만 하는 게 아니고 횡분열, 종분열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트 모양으로 커졌다가 점점 이제 완전히 성숙한 배가 되면은 톨페도 스테이지로 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발달할 때 이 서스펜서 셀은 이제 어느 정도 분열이 되면 분열을 멈추어요. 그래 이제 멈추고 아까 얘기했던 터미널 셀만 계속해서 분열을 해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자엽하고
그다음에 에피코칠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포코칠 뿌리가 될 부분으로 형성을 합니다. 발달을 합니다. 이게 서스펜서 셀이 뿌리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때 제1분열에서 그러니까 주공 쪽에 있는 베이살 셀은 서스펜스만 되는 경우도 있고 베이살 셀 중에 위쪽에 있는 세포 일부는 엠브리오 형성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베이살 셀이 엠브리오 형성에 관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이 곧바로 여기 지금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십자가나 이제 바늘꽃과에서는 주로 이제 베이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베이살 셀이 아까 그림하고는 좀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베이살 셀의 일부가 저렇게 배 형성에 이 빨간 뭐랄까 여기 지금 까만 점을 표시해 놓은 거는 뭐냐면은 요게 이제 배 발달에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이살 셀 중에 일부가 횡분열만 하는 게 아니고 종분열도 나중에 해가지고 이게 배 형성에 관여하는 경우, 그래서 배 형성에 터미널 셀과 베이살 셀이 동시에 관여를 하고 이 베이살 셀이 이 트랜스버스 디비전만 하는 게 아니고 롱지투디널 디비전도 한다. 그래서 TL 타입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십자가나 바늘꽃과에서 흔히 보는 유형이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이런 이제 배 발생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이제 터미널 셀들이 분열을 하는데 이게 이제 횡분열을 하고 일부 베이살 셀이 뭐랄까 배 형성에 관여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비스듬하게 분열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국학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학과나 벽과에서 보는 에스테리디 타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지과에서 보는 타입들은 뭐냐면은 터미널 셀만 배 형성에 관여를 해요. 터미널 셀만. 이게 이제 가지과 유형이고, 그다음 이제 비름과나 또는 이제 명아주과, 요즘은 이제 명아주과를 비름과로 집어넣으니까 구별을 안 합니다. 이런 데서는 터미널 셀과 베이살 셀이 관여를 동시에 하는데 그 분열 양상이 아까 오나그라이드 타입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TT 분열이에요. 뭐냐면 트랜스버스 디비전만 계속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비름과나 명아주과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석주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터미널 셀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배 형성에 관여하는 경우, 또는 그런 경향이 전혀 없이 그냥 제1분열 자체가 베이살 셀, 터미널 셀로 나누어지지 않고 1분열이 횡분열, 종분열, 횡분열이 계속되면서 모든 세포가 배 형성에 관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후축과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이런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배 발달 단계가 초기 단계의 분화 패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R세포가 수정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장 일반적인 유형을 보면 십자가 유형인데요. 베이살 셀과 아피칼 셀, 터미널 셀이 되고, 터미널 셀들이 계속 이제 분열을 해서 이제 베이살 셀은 서스펜서 셀이 되고, 터미널 셀들이 이제 저렇게 분열을 해서 코칠레돈으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 발생 단계에 따라서 이제 에그셀, 그다음에 투셀 스테이지, 그다음에 옥탄트 스테이지, 글로불라 스테이지, 트라이앵귤라 스테이지, 하트 스테이지, 돌페도 스테이지, 그다음에 성숙한 배 스테이지. 이거는 이제 어뢰형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요. 돌페도 스테이지를 이게 이제 성숙한 배. 그래서 성숙한 배의 유형을 여기 지금 이제 발달 단계를 몇 가지만 본 건데, 여기 지금 이제 서스펜서 셀하고 그 다음에 엠브리오 셀이 이제 분열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제 서스펜서 셀 중에 일부가 배 형성에 이제 관여하는 이게 이제 십자가 유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유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는 이제 시드 코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배유 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성숙한 배인데, 여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스펜서 셀은
이제 조금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배가 만들어졌고, 배가 여기 이제 두 개의 자엽, 그 다음에 에피코칠, 그 다음에 하이포코칠이 아래쪽에서 이제 분할을 하겠죠. 이때 이제 배유 세포는 이제 점점점 세포화가 진행이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프리뉴클레아 스테이지를 거쳐가지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 공동을 이제 점점 세포들이 분열하면서 채워가면서 배유 세포로 발달을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배 발달까지를 얘기를 했고, 배가 이제 점점점 발달을 하게 되면 이제 배유도 같이 발달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제 종자가 발달을 하겠죠. 배가 발달하는 과정에 보면은 배가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비엽록소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어요. 배가. 그러니까 배가 만들어질 때 엽록소가 발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크로로필 타입이냐, 에이크로로필 타입이냐. 그 다음에 이제 엔도스폼이 배유가 어떻게 발달하느냐. 배유가 발달을 할 때 프리뉴클레아 스테이지, 폴리뉴클레아 스테이지를 거치느냐, 그렇지 않고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핵 분열이 일어나면 세포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또는 이제 이게 형성되는데 헬로비알 타입이라고 해서 이 서클 형태로 형성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배유 발달 과정도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자라는데 영양 물질을 누가 공급하느냐, 배유가 공급하느냐, 배유가 아닌 배의 일부가 배유 기능을 대체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콩 열매 같은 데서는 코틸레돈이 그 기능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주변에 다른 세포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3N짜리 극핵과 2N짜리 N 플러스 외부에서 온 3N짜리, 그러니까 배유가 발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영양 물질이 주로 스타치냐, 오일이냐, 또는 단백질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바깥쪽에 있는 시드 코트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피층이 발달해서 되는 건데, 이 주피층이 어떻게 이제 분할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유형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유가 발달할 때 맨 처음에는 저렇게 이제 프리뉴클레아 스테이지를 거치면서 발달하는 경우,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포 벽이 한꺼번에 형성되는 이런 유형이 있고, 이걸 우리는 뉴클레아 엔도스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유가 분열할 때마다 세포벽이 만들어지는 이런 셀룰라 엔도스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헬로비알 타입이라고 해서 한쪽 끝에서부터 발달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저런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도스폼 발달 단계도 우리가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자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코틸레돈이 만들어지는데, 이 코틸레돈이 배유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엔도스폼이 그대로 배유 기능을 갖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엔도스포머스 타입이냐 또는 코틸레도너스 타입이냐, 그러니까 자엽이 배유 기능을 대신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종자를 보면 콩종자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일럼이라서 배꼽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퓨니클이 떨어진 자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병흔이 한쪽에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도생배주일 경우에 주로 이제 형성되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자엽의 영양 물질을 저장하느냐 또는 배유의 영양 물질을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자엽성 배냐 또는 배유성 배냐, 이렇게 우리가 나눈다. 그 다음 자엽도 아니고 배유도 아니고 또 다른 층이 영양 물질을 공급하는 경우를 우리는 외배유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주심세포가 발달해서 영양 물질을 공급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심성 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떡잎 식물이나
쌍떡잎 식물이나 그 용어는 다 같아요. 같은 단지 다른 거는 이제 이 코틸레돈이 하나냐 둘이냐 그런 차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종자의 바깥층에 주피층이라든지 다른 층들이 저렇게 발달을 해서 종자를 보호하고 종자의 비산을 돕는 그런 층을 우리는 이제 종의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릴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종의층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이 주목 같은 열매는 지금 여름 가을 가면은 저런 열매를 쭉 볼 수 있는데 바깥쪽에 보면 저거는 이제 종의층이 빨갛게 이렇게 발달을 한 거고 요게 이제 씨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씨가 씨방에 의해서 쌓인 게 아니고 씨가 나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겉씨 식물입니다. 속씨 식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종자 중에 보면은 이제 피마자 종자 같은 걸 보면은 여기 지금 이 눈이 존재하는데 이걸 이제 종부라고 하는데 카논클이에요. 이 카논클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종자의 전파를 돕는 동물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여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논클인데 얼레지 종자를 내가 조금 확대해서 찍어 놓은 건데요. 얼레지 종자를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종자가 있고 여기에 카논클이 종부가 굉장히 커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면은 얼레지는 주로 개미들에 의해서 종자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한 5월쯤 되면 이제 얼레지 꽃이 지금 피는데 5월쯤 되면 이제 종자가 성숙을 해가지고 삭가로 터져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떨어지면은 개미들이 이제 먹으려고 종부를 먹으려고 여기에 이제 단백질하고 리피드 여러 가지 영양 물질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개미들이 개미집으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개미집에서 개미들이 이 종부를 먹고 그러면 씨는 살아남아 가지고 씨까지는 개미가 안 먹으니까 씨가 발화를 합니다. 그래서 얼레지를 여러분들 얼레지 뿌리를 캐본 사람은 아는데 굉장히 깊이 들어 있어요. 개미집에 굉장히 저장소까지 이게 가서 거기서 발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곧바로 이와 같은 이제 공생관계 이제 개미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종부를 갖는 식물들이 공생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뷸르 발달 단계부터 이제 보면은 이 오뷸 미씨가 어떤 유형이냐 아까 이제 뭐 도생배수, 죽생배수, 만생배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피층도 이게 한 층이냐 두 층이냐 주심세포층도 박막층이냐 비구층이냐 그 다음에 엠브리오가 만들어지는 발달하는 초기 단계가 아까 얘기했던 베이살셀과 서스펜서셀이 어떻게 엠브리오 발달에 공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메일 가메토파이트에도 가장 일반적인 하나의 포자에서 발달한 8개의 핵상 폴리고놈 타입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형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고 퓨니클도 이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엔도스펌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드의 스토레이지 티슈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 이제 엠브리오가 어떤 유형이냐 클로로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시드 코트는 어떻게 형성됐느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층으로 발달되어 있느냐 안 나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이 생물 종들의 계통을 세우는데 또는 종들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종자와 열매가 어떻게 이제 전파되는가에 대한 얘기. 식물은 동물들과 달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정되어서 생활을 하죠. 단지 자기의 생존 영역 또는 유전적인 영역을 넓히는 것은 2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꽃가루가 어떻게 전파되느냐 이 과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자가 어떤
방법으로 널리 전파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식물의 분포 패턴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자와 열매가 전파되는 경우, 이제 종자가 전파되는 메커니즘도 있지만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열매라고 하는 거는 종자의 전파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전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속시식물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속시식물의 이제 열매를 우리는 이제 열매와 종자는 구별이 되죠. 왜냐하면 종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밑씨가 성숙하면 종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매는 그 중에 내가 이제 배주가 밑씨가 성숙하면은 그러고 자방이 성숙하면은 결과적으로 열매로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가 이제 디스퍼설 되는 메커니즘이 우리가 이제 바람에 의한 힘을 갖는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단풍나무라든지 또는 느릅나무 열매같이 날개가 달려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종자가 전파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이용해서 전파되는 경우, 또는 이제 자기 스스로 전파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동물을 이용해서 전파하는 경우, 동물을 이용한다면은 동물의 내장기관을 거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동물의 표면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민들레 씨라든지 또는 단풍씨와 같이 바람에 의해서 종자가 전파되는 경우, 또는 자기 스스로 뭐냐면은 폭발적으로 저렇게 이제 자기 힘으로 전파되는 경우, 즉 열매가 터지면서 그 힘으로 종자가 전파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예를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대극과의 사람주나무라는 게 있어요. 사람주나무는 열매가 터지면은 씨가 20-30m씩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나는 내가 그걸 스스로 경험을 했는데, 사람주나무 씨 받는다고 열매를 따다가 뭐냐면은 실험실에다 놔두었는데 씨들이 다 사라졌어. 그래서 어디에 있나 했더니 저기 유리창가에서, 유리창에 흠집이 생길 정도로 세게 튀어가지고 뭐 20m, 30m씩 날아가요. 그래서 내가 사람주나무 열매는 이렇게 힘이 세구나, 그런 걸 알게 됐는데, 여튼 이건 경험으로 아는 거고,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봉선화 같은 경우는 터치만 해도 씨가 톡 튀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또는 이제 코코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바닷물에 의해서 코코넛 야자 열매가 한 2,000km, 3,000km를 여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대양에, 예를 들어서 대서양에서 뭐 이쪽 아프리카 쪽에서 결과적으로는 아메리카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견되고, 그렇게 해서 또 발화를 해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이 바람에, 이 물에 의해서, 해수에 의해서 전파되는 그런 나무들이 존재합니다. 애니멀에 의해서 이제 그 전파되는 것도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고, 여기 지금 이제 동물에 의해서 전파되는 건데, 맨 위에 있는 거는 딸기같이, 산딸기같이 설치류들이나 이런 것들이 먹어서 이제 멧돼지 똥으로, 멧돼지들 뭐 이런 것들이 먹어서 똥으로 이렇게 원거리 전파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동물의 몸에 붙어서 전파되는 경우, 또는 새에 의해서 전파되는 경우. 새에 의해서 전파되는 경우는 열매가 대부분 빨간색이에요. 왜냐하면 새들이 빨간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기 맨 그 아래쪽에 왼쪽은 물고기들이 열매를 전파하는 경우에, 이거는 이제 어떤 케이스에서 볼 수 있느냐면은, 아마존, 여러분들 레인포레스트 같은 데를 안 가봤을 건데, 이 페루나 또는 에콰도르 또는 이쪽에 아마존 상류 지역에 가면은요, 우기가 되면은 그 수면이 한 10m 정도 올라가요. 건기가 되면은 이제 육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이 배를 타고만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물고기들, 거기 사는 물고기들이 우기에 열매가 물속에 잠기면은 그걸 먹고 수천 킬로를
아마존 강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물고기들이 배설을 하면은 종자가 거기서 발화를 해서 이제 물고기에 의해서 종자가 전파되는 그런 식물들이 아마존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미가 종부를 먹기 위해서 열매를 가지고 가는 그런 타입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동물들이 종자의 전파에 관여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바람의 힘에 의해서 전파되는 저런 이제 뭐 터치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박주가리 같은 열매, 그리고 이제 바람에 의해서 전파되는 뭐 민들레라든지 또는 식과 열매들, 메이플이라든지 또는 요거는 이제 나왕 열매인데요. 나왕 열매라든지 열대지방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수에 의해서 전파되는 열매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망그로브라고 해가지고 요거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아래쪽에 있는 거는 맹그로브 열매인데, 맹그로브 열매들도 바람에 해수에 의해서 이제 장거리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게 종자에 대한 얘기까지를 했어요. 종자와 열매의 전파에 대한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2강을 마치기로 하고 뭐 조금 머리 하나 식히고 다음 한 5분 정도 쉬겠습니다. 내가 오늘 식물을 코카콜라까지 설명을 했어요. 소개를 했어. 오늘도 마시는 거예요. 예, 마테차입니다. 전에 내가 얘기했다시피 마테라는 뜻도 차고 차차라는 뜻인데, 우리는 주로 이제 녹차나 이 차를 마시지만은 남미 쪽에 가면은 이 마테차를 많이 마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이제 커피라든지 코코아라든지,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 구아나라 차라든지 또는 콜라 나무 차라든지 마테차라든지 대부분이 이제 지역에 따라서 기원지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다 같은 비슷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테차가 뭐냐? 지금 현재 교황이 우루과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사람이죠. 현재 교황이. 그 교황이 지금 마시고 있는 차가 마테차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 이제 로컬 지역민들을 보면 파라과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또는 우루과이라든지 이쪽이 이제 원산지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물을 끓여 가지고 이 마테차를 만들어서 마십니다. 여기 뭐냐면 음료로 나와 있는 것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테차는 식물로 보면은 파라과이 원산인 아일렉스 속이에요. 아일렉스가 뭐냐면은 감탕나무 속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감탕나무라든지 우리나라의 먼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감탕나무 속이에요. 아일렉스 속이다. 그래서 이 감탕나무과에 속하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아일렉스 속의 파라과이 원산이다. 그래서 파라과이엔시스. 그래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쪽이 원산지고, 안디스에서 인디안들이 오래전부터 음료로 마셔왔고, 이것과 비슷한 게 중국에서 여행 가면 많이 사오는 것 중에 고정차라고 있어요. 쓸 고자를 쓴 거예요. 굉장히 쓴데 아일렉스 카우슈이 또는 아일렉스 라티폴리아, 잎이 넓은 아일렉스라는 뜻인데, 이 중국에서도 이걸 차로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일렉스는 차로 마시지 않는데 이 아일렉스 종류 중에 차로 마시는 종류들이 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고, 우리나라의 이제 그 감탕나무과 식물하고도 비슷해요. 이제 고추 구조를 보면은. 그래서 사수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시방을 가지고 있고, 열매는 보면은 이제 뭐 호랑가시나무 열매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하나씩 이렇게 이제 달려 있는 그런 형태죠. 사수성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재배하는 식물을 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주로 이제 관목상 또는 이제 아교목으로 큽니다. 주로 이제 계속 잘라내면 이런 식으로 유형이 되고, 꽃은 우리나라 감탕나무 속 식물들의 꽃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파리 형태도 이제 조금 비슷하고요. 그래서 열매도 비슷합니다. 주로 이제 이 아르헨티나 북동쪽, 파라과이 쪽에 굉장히 큰 마테차 농사를 짓는 밭들이 발달되어 있고, 주로 이제 많이 재배하는 곳은 이 로사리오 북쪽에 있는 아르헨티나 지역. 왜 내가 로사리오를 얘기를 하느냐면은 남학생들은 축구 잘하는, 축구에 현재 살아있는 신 메시 집이 바로 여기야, 로사리오. 거기에서 이제 동북부 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여기 지금 이제 뭐냐면은 이구아수 포코라는 곳이 있어요. 아르헨티나하고 요거는 이제 브라질인데 거기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쪽 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해요. 아까 이제 큰 농원들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잎은 이러하고, 이걸 그냥 우리나라 녹차같이 덮고 이렇게 뭐 재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려서 부셔가지고 그냥 차로 우려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조금 이제 산화가 일어나서, 우리 녹차도 산화가 일어나면 홍차가 되듯이 색깔이 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값싼 거는 이렇게 이제 루스 리프 티라고 해가지고 많이 판매합니다. 여기저기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 사람들은 이 뭐냐면 마테차 가루를 거의 반컵 이상 채우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계속해서 부어가지고 빨아먹어요. 빨대로.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빨대 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부스러기가 안 올라오게, 물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나 브라질 남부 쪽에 가면은 이 마테차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이 차도구, 마테차 도구가 뭐 금으로 만든 것도 있고 몇 천만 원 가는 것도 있고요. 몇 억 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념품으로도 팔기도 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고급화된 이런 마테차 도구들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순금으로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마테차의 성분을 보면은 뭐냐, 카페인이 들어 있어요. 다 아까 차에는, 차 종류에는 다 카페인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티오브로민, 그다음에 티오필린, 다 이제 카페인, 티오필린, 티오브로민, 카페인 다 유사한 물질입니다. 메틸기가 하나냐 둘이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차이 있어요. 헤테로사이클릭 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알칼로이드 계열 합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테차에는 폴리페놀이 엔티옥시단트가 있는데 주로 플라보노이드 컴파운드 계열입니다. 콜세틴이나 루틴이라든지 캄페롤과 같은 이 플라보노이드 계열 화합물이 있어서 항산화 물질이 일부 들어 있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라든지 이런 데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카페오일 유도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포닌 계열의 화합물도 일부 들어 있어요. 우리 이제 인삼이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들어 있고,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자면은 우리 차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카페이크 애시드 효과, 그다음에 이제 루틴이라든지 메틸잔틴이라든지 사포닌이라든지 카데킨이라든지 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타닌 종류의 이런 이제 폴리페놀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가 있고, 또 다른 거는 뭐랄까 이제 이 체중 감소 효과가 조금 이제 존재하죠. 차도하고 비슷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카페인이 있으니까
카페인 때문에 스티뮬란트 이펙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뇨 작용을 하고 이제 웨이트 로스 효과라든지 코로레틱 이펙트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는 이 라티폴리아 아일렉스라든지 또는 이제 카우슈이 아일렉스가 중국에 존재하는데, 이걸 이제 티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중국에서 여러분들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중국에 뭐 단체 여행 갔다 오면서 뭐랄까 여행객들을 인도해서 가는 곳 중에 이제 쇼핑센터 같은 데 가면은 이 고정차를 많이 팔아. 그래서 뭐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냥 안내하는 사람 말만 듣고 사와요. 근데 사와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마셔보려고 하면 엄청 써. 그래서 안 마셔. 집에다 모셔놔. 그냥 썩도록 그냥 수십 년 이렇게 놔두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려서 파는 검정 이 이파리가 주로 이 고정차예요. 아일렉스에.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그냥 이파리를 말려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뚫뚫 감아가지고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형 형태로 이제 판매합니다. 주로 이제 중국 남쪽에 이제 광동성, 광시성, 그다음에 운남성 동쪽 이쪽에 이제 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구이저 이런 쪽에 많이 허난성 가는데 그런 데서도 주로 많이 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음료를 보게 되면은 이제 메이저 음료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 커피, 그다음에 코카, 콜라, 뭐 그다음에 이 마테차, 앞으로 한번 더 소개한 이제 구아나라차, 뭐 이런 것들이 다 성분이 서로 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